본인의 신체 능력이 과거에 비해서 떨어졌다는 사실을 잘 인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철도 없고 대중교통 시내버스밖에 없는데 10만 원 준다고 해서 면허증 K 반납할 돈이 별로 없을 겁니다. 네, 전문가의 분석이 함께하는 심층 취재 코너 뉴스 침투입니다. 오늘 침투 요원은 김장희 PD고요. 자, 오늘 주제 고령 사회의 위협, 고령 운전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이미 65세 인구가 14% 이상인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령 운전의 위험도 함께 좀 높아졌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6년 뒤인 2025년에는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 그러니까 20%가 고령인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예. 네, 이 속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고령 운전자에 대한 사고 대책 예방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오늘 이 시간 좀 함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실제 65세 그 고령자 인구분들이 그 운전을 그때 배우시는 게 아니라 사실 젊었을 때부터 쭉 해오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마이카 붐이 일어난 게 1990년대 전후를 해서 마이카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때로부터 한 30년이 경과한 지금에 그 당시에 이제 마이카를 구입하셨던 분들이 지금 이제 고령 인구로 들어가게 되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고령 연세 많으신 분들의 운전이 사회 문제로 대두하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14.9%인데 이중 운전면허증을 가진 만 65세 이상 운전자 지난해 기준으로 307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 예. 울산의 경우에도 만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가 울산 전체 인구의 7.5% 수준입니다. 울산은 7.5%가 이제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군요. 전국은 이제 9.5%. 울산이 좀 상대적으로는 적은데 이분들이 다 사고를 내리라고 저희는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좀 봐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 전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비율은 13.8%입니다. 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22.3% 정도 됩니다. 결국 사고를 냈을 때 좀 중한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거고요. 우리 울산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지난해 11%에서 올 상반기에만 벌써 13%, 예. 2015년에 7%에서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전체 교통사고나 뭐 그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점점 줄고 있는 추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5월 말까지 집계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도 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46%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줄어드는 와중에 오히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는 2.5% 반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가했군요. 실제 올해 부처님 오신 날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고령 운전자 그 사고가 좀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망자가 나타난 상황이어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더해졌는데요. 게다가 운전자가 고령이었다 보니 그 고령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 밖에도 지역에서 일어났던 고령 운전자 사고를 화면으로 묶어봤습니다. 지난 5월 양산 통도사입니다. 입구를 지난 차량이 갑자기 사람들을 향해 돌진합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상자도 많았지만 운전자가 75세의 고령이어서 사회적 관심이 더 컸습니다.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발생 현황은 매년 감소하는 반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현황은 2014년 319건, 2016년 355건, 2018년 44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이 증가한 것은 우리 사회가 고령 사회로 접어들며 고령 인구 자체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원인도 있는데요.
감각이 떨어지고 또 이것을 처리하는 이제 신경 기능에 기능이 떨어지면서 순발력까지 이제 부족하게 되는 상황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후진하던 자동차가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더니 그대로 가게를 들이받습니다.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엑셀을 밟은 것입니다. 또 다른 사고. 이번에는 대낮에 유리문을 부수고 속옷 가게로 돌진했습니다. 이처럼 고령 운전자 사고는 일반적인 도로 위가 아닌 주택가, 가게 등 예기치 못한 곳에서 일어나 인명피해 우려가 큽니다. 가게 제품 같다는 건 건물이 아니고 완전히 물이야. 충격적인 건지 몰라도 화내기 뭐 들고 일어났다고 뭐 이런 거 같은데. 특히 야간 운전은 더 위험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 5월 70대 운전자가 야간에 적색 신호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신북 로타리 횡단보도 어두운데 진입하는데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사고가 난 뒤에야 알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지난 6월 신북 로터리의 한 스포츠 의류 매장. 난데없이 경운기가 가게 문을 추돌했습니다. 83세 고령인 운전자가 시동을 끄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속도가 빨라지더니 가게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골목길로 우회전을 한다는 게 그만 코너에 있던 가게로 돌진한 겁니다. 8시 정도 좀 넘었으니까 아마 어둡고 그러니까 아마 길을 잘 못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급증하는 고령 운전자 사고.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네, 다시 봐도 좀 아찔한 사고들인데요. 그래도 마지막 경운기 사고는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거죠? 네, 뭐 큰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는데요. 이 어두운 저녁길에 이제 우회전을 하시다가 이 골목길로 들어간다는 게 그만 가게로 돌진한 경우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상황에서 어르신께서 이 경운기에서 떨어지면서 머리를 조금 다치셨어요. 네네. 그래서 경황이 없다 보니까 시동을 끄지를 못하시고 결국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가게 안으로 돌진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천만다행히도 이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고령 운전자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처럼 일반적인 도로 위가 아니라 뭐 가게라든지 이런 곳으로 이제 예기치 못한 곳에서 일어나다 보니 더욱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사실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 이건 뭐 고령 운전자뿐만 아니라 뭐 전 연령대에 가능한 이야기인데요. 맞습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 사고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 원인 어디에 있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사고 내는 원인을 살펴보면 졸음 운전이 있고요, 운전 미숙이 있고, 그다음 질병으로 인해서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그다음 약물 복용으로 인해 가지고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그리고 주된 내용들을 보면 신체 기능이 저하되었다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누구나 나이가 들면 좀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고로까지 좀 이어지는 건데. 그래서 그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걸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과속을 하거나 속도를 많이 안 내는 건 있는데 차선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핸들 조작을 자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호등의 색상을 판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순발력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교통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정지된 물체를 파악하는데 60세가 되면 30살 때보다 한 20% 정도 시간이 좀 더 길어진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순발력도 20%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이었는데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 필립 공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좀 화제가 됐었는데 그때 필립 공 나이가 98세. 그래서 좀 전국에서 패배해서 많이 화제가 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필립 공 같은 경우에는 뭐 카레이서를 했을 정도로 굉장한 자동차 광입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도 이제 왕실 병을장 근처에서 이제 차를 몰고 있었는데 이 맞은편에 오던 차량과 충돌하면서 필립 공이 몰던 차량이 전복이 아예 돼버린 사고였습니다. 근데 뭐 다행히도 일단 필립 공 본인은 이제 별다른 피해가 없었는데 이 맞은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와 동승자가 무릎 찰과상
그리고 손목 골절을 당했습니다. 이 필립공은 경찰에게 햇빛에 눈이 부셨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국 내에서도 이 사건 이후에 고령 운전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활발해졌다고. 네, 네, 그렇습니다. 이 필립공이 이 사고 이틀 후에 다시 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게다가 이 안전벨트조차 매지 않은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영국 내에서도 굉장히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필립공은 2월입니다. 이 면허를 자진 반납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운전면허 뭐 개인 사정에 따라 자진 반납하고 또 안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에 지자체가 뭐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최근 부산시를 시작으로 이 면허를 자진 반납했을 경우에 약간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 이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1회에 걸쳐서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저희가 화면으로 담아봤는데요. 먼저 시민들의 의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세금을 떼준다, 공짜로 돈을 10만 원 준다, 3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로 말미암아 생계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매년 하다가 70대면 나도 자진 반납할 것 같아요. 신체적인 특성이나 성격적인 특성이나 여러 가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야간 운전 힘들어해요. 야간 운전을 그러는데 70 넘으면 안만 해도 그렇지.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제도가 찬반 속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올해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이 의무화됐습니다. 트럭에 적혀 있는 숫자 지나가는 거를 맞추는 검사가 있거든요. 그런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전할 때 꼭 필요한 동체 시력을 검사를 하는 거고요. 이게 제시가 되고 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표지판이 뭐가 2개가 있었죠? 컴퓨터를 이용한 운전 능력 자가 진단 테스트가 어르신들에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좀 어려워요. 내가 아는 것도 이해를 못하니까 지네가 보는 게나. 안만 해도 순발력은 조금 떨어지죠.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으세요? 네, 필요하죠. 저는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인지능력 자가 진단을 해서 통과하지 못할 경우 간이 치매 검사로 넘어갑니다. 치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수시 적성 검사 대상자로 편입이 됩니다. 이 경우 신경과 전문의, 교통 전문가들로 구성된 판정위원회 앞에서 운전 능력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최종적으로 면허가 회수됩니다. 면허증만 가지고 있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교육을 받아야 한다니까 그냥 취소시키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완전히 면허를 반납하는 것 외에 면허 종류를 1종에서 2종으로 낮추는 면허 축소 제도도 있습니다. 시력이 나빠져가지고 1종 보통은 시험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2종으로 낮춰야 합니다. 수십 년간 운전을 해왔던 사람이 운전을 포기하는 면허 반납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교외 지역 거주자는 자가용이 주 이동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버스라든지 택시에 대한 그런 거를 지원을 많이 해주면은 이제 차 없이도 내가 갈 수 있는 곳에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스스로 반납할 겁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는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선진국들도 겪고 있는 고민입니다. 독일과 스위스, 호주 등에서는 고령자가 운전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 등을 제한하는 한정면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신체 및 인지 능력 등을 검사한 다음에 야간 운전과 운전 가능한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제도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운전자 10명 중 1명은 고령 운전자인 시대입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사고, 구체적인 대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 사실 강제적인 건 아니고요. 약간의 예, 지원을 해주면서 유도를 하는 건데 현재 그러고 있죠. 이게 사실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게 개인마다 뭐 건강이나 숙련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맞습니다. 또 이분들이 운전대를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할 텐데 그것도 마땅치가 않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65세 이상 된 그 농업 종사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네. 당신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겠느냐고 물었더니 무려 94.8%, 100명 중에 95명 정도가 나 운전면허증 반납하지 않겠다라고 하지 않겠다. 예. 94.8%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그렇죠. 예. 조사한 결과를 보면 39% 정도는 내가 아직까지 건강상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3.3% 정도는 내가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하다 이게 운전면허증이. 예. 그리고 16.6% 정도는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다. 네. 그러니까 차가 없으면 내가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유로 운전면허증 반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울산뿐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뭐 똑같은 고민들 하고 있을 텐데 부산이 좀 가장 먼저 움직인 것 같군요. 예, 부산은 2018년도에 전국 최초로 이 만 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해서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네. 10만 원이 충전된 성급교통카드를 1회에 한해서 제공을 했는데요. 이 처음 사업 시작할 때는 4천만 원에 불과했던 예산이 그 지원자 개성 들어서 올해는 4억 원까지 예산을 좀 더 늘렸습니다. 그 시행 첫 해를 맞이한 우리 울산은 현재 예산을 1억 1천만 원 정도 책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진주시의 경우에는 또 도입은 좀 늦었습니다만은 지난 7월 1일부터 도입을 했는데 네.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하게 되면 10만 원권 교통카드를 드리고 네. 5년간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렇게 편의를 주다 보니까 무려 63명이 신청했던 것이 올해 들어와 가지고 무려 247명, 무려 4배나 많이 반납하는 늘었네요. 숫자가 늘었다는 것이죠. 예. 앞서 화면에 잠깐 나왔는데요.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 제도를 경찰이 검토 중이다. 이 예, 얘기는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예. 지금 미국이나 호주의 경우에는 조건부 면허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예. 미국의 경우에는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면허를 제한하고 있고요. 호주의 경우에는 장소와 날씨에 따라서 면허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시간, 야간에 운전하는 것을 좀 못하게 한다든가 예. 아니면 교통상황이 복잡한 곳에서의 운전을 못하게 한다든가 장소적인 제한 네. 그런 것을 해서 신체 기능에 따라 가지고 운전을 할 수 있는 곳과 할 수 없는 곳을 좀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 현재 경찰청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네. 일본에서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2018년 말 563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인데요. 고령자 전용 운전면허 제도를 별도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용 면허를 준다.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이 고령자들이 운전을 할 수 있는 기능에 맞춰서 별도의 운전면허 제도를 두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고령 운전자들에게 맞는 좀 안전이 더 강화된 차량을 개발하는 것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예를 들어서 지금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 내는 사고들이 보면 대부분 이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엑셀을 밟거나 네네. 좀 그 충돌 사항을 감지하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았다라는 오작동 사항이라고 판명됐을 때는 가속 기능을 현저히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차량에 특수한 기능을 넣는다면 좀 고령 운전자들의 이동권도 보호하면서 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또 그런 새로운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것이 새로운 전용 운전 면허 제도와 결합했을 때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것이다. 이런 논의들이 지금 일본에서도 일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지금 기술력으로 봐서는 우리도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정책인 것 같은데 좀 서둘러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저희가 다룬 거는 일반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였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번에는 다루지 못했지만 또 주목해야 될 문제가 바로 택시의 고령 운전자 문제입니다. 이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고령 택시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27%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이보다 약간 낮긴 하지만 23.4%에 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택시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거든요. 이 안전대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네, 김영주 변호사님, 마무리해 볼까요? 예. 자동차라는 것은 편리한 이동수단이잖아요. 하지만 아차 잘못하면 재산과 생명에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것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신체 기능에 따라서 운전을 할까 말까를 잘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보여져서 본인의 신체 기능을 잘 생각하셔서 운전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시사본부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좀 더 새로운 감각과 균형 잡힌 분석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옵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고맙습니다.